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컬처 팝은요, 가상화폐의 열풍과 이에 따른 폐단, 그리고 가상화폐의 미래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갖가지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사이버상에서 아주 까다로운 수학적 문제를 풀 때마다 그 풀려면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엄청난 이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그걸 풀 수 있고, 풀게 되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형태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일본 이름을 가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 즉 2008년에 이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을 발표했는데요. 사람이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이 금을 채굴하듯이 발굴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눈앞에는 없지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가상의 화폐로 자신의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거래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금이라든지 또 다른 황금성이 있는 어떤 물질도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금이나 은이나 백금이나 각종 보석과 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의 화폐라고 하면 이 중앙정부에서 그 화폐의 가치를 갖다가 보장을 함으로써 그 화폐가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화폐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물물 교환을 하다가 한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조개 껍데기라든지, 실제로 무슨 이 철이라든지, 당시로는 좀 귀한 물건을 가지고 일종의 물물 교환의 척도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10가마를 이렇게 생선 한 100마리와 교환을 한다면 그걸 다 들고 가서 교환을 하면 어려우니까 그것을 보정하는 어떤 단계로 이렇게 화폐를 썼는데요. 그 화폐가 나중에는 점점 화폐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개념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은화, 동화, 주화, 그리고 은화, 금화 등이 있었죠. 그런데 중앙 권력이 발달하면서 금과 은에 이렇게 성분을 줄임으로써 실제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많이 발행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화폐의 가치 타락이 이전에 왕조 시대에도 흔히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화폐라는 부분이 지폐의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화에서, 주화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주화를 대신하는 지폐 화폐로 바뀌었는데요. 1972년까지 사실상 미국의 달러는 태환이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달러에 해당되는 만큼의 돈을 이렇게 가져가면 금으로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즉,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달러를 발행해야 된다는 거였죠. 근데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실제로 달러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서 달러와 금의 양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제 불태환, 바꾸어 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태환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자, 한국의 원화도 결국은 불태환이죠. 그러면 한국 원화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국 정부의 신용에서 나오는 거죠. 자, 지금도 세계에 금화는 있는데 금화의 가치는 금 자체에 있는 겁니다. 은화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그 물질 자체에서 가치를 담보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 국가라는 어떤 상징성이 화폐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독재자가 쫓겨난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무슨 160억짜리 돈을 찍어내어서 가면 빵 몇 개를 산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정부가 화폐를 휴지처럼 발행하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그야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선진국에도 있었죠. 1차 대전 패전 이후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독일에도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요, 이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별하게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 정부는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의 한국의 경단위에 가까운 돈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달러의 시대는 갔다. 우리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거나 안 그러면 SDR이라고 부르는 이 IMF의 특별 인출권이 달러를 대행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요, 달러의 시대가 간 게 아니라 달러는 건재합니다. 미국이 금융위기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어마어마한 달러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미국의 정부, 즉 미국의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경제력,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보정을 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 중국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GDP가 미국을 곧 추월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위안화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한마디로 이 국제적인 이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미국과 같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범세계성을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는 이 세계적인 이 통용 수단으로, 기축통화로 사용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라는 권위나 화폐 자체에서 그만한 가치를 담보하고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폐는 국가의 권위고요. 그 다음에 지폐가 아닌 금속 화폐에서는 물론 나라마다 발행하는 주화가 있는데 이 주화는 실질적으로 화폐의 가치만큼 안 될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죠. 10원짜리 동전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녹여가지고 구리로 팔면 10원의 가치보다는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국가에서 쓰는 동전은 결국 지폐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권위라고 봐야 되고요. 그 외에 이 상품 화폐, 즉 금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에서 가치를 담보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이버상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지금 10대까지의 가상화폐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가상화폐들의 가치는 어디서 온다 말입니까? 자,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요,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이렇게 긁어서 이 화폐를 대신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돈을 들고 다닐 거냐, 아니면 금화를 들고 다닐 거냐. 자, 금화땡, 돈땡, 지금도 돈보다는 카드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지갑에서 1,000원도 안 꺼내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실제로 화폐가 통용되지 않으면서 이 사이버상에서 비트로 표시되는 돈의 가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한 달에 카드로 500만 원을 긁었는데 은행은 내 계좌에서 500을 뽑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회사에서 월급을 1,000만 원을 받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돈이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은행이 내 계좌에 1,000만 원을 넣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비트로 표시되고 나머지는 정산을 할 뿐이겠죠. 그래서 실제 화폐가 오고 가지 않아도 비트로서 표시되는 시대가 왔는데요. 근데 가상화폐는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통용되는, 한마디로 송금이나 인출 등에 있어서 즉각적인 현재성을 가지는, 즉 송금하는데 보내는데 시간을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보내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부분, 즉 가상의 공간에서 비트로 표시되는 효율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화폐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 해킹을 당했을 때 과연 모든 어떤 수수께끼, 사이버상에서의 아무리 어려운 퀘스천이라 하더라도 비트코인도 퀘스천을 던져주고 그걸 푸는 거 아닙니까? 잘 풀기 위해서 이 인터넷에 보면 비트코인 채굴기까지 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방패가 있으면 그걸 뚫는 창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거래되려 하면 비트코인도 주식이나 채권 시장처럼 거래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상이에요. 사이버상이겠죠. 온라인에서. 근데 이런 비트코인의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난다든가 이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에서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 전체에 부당 인출되어서 폐쇄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요, 실제로 화폐라고 보면서도 투기의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투기 열풍이 한국에 이런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이 무슨 $10,000가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뛰어들면서 화폐 자체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달러가 무슨 달러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면 달러를 사고 또 위안화가 오를 거라고 보면 위안화를 사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화폐 자체가 이런 가치의 척도나 교환의 어떤 척도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완전히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주식처럼 거론되는 부분이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비트코인도 분할이 되어서 아주 적은 단위로 이렇게 이 투기 시장에 등장되는 일도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문제나 가상화폐의 문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꼬리가 붙는 송금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이나 한마디로 이 현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트코인을 통해서 마약, 납치, 인질금 이런 부분에 이용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한국에도 이런 범죄에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돈 세탁이라든지 어두운 세계에서 흔적이 없는 돈을 만드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세계 각국들은 비트코인이 미래의 통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이 또한 일종의 이 상품 화폐처럼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점점 규제와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독일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고 거래와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데, 자, 이게 진정한 화폐라면 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의 대가로 세금이 부과되지 화폐에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이건 모순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 연준이 비트코인을 대응하는 이 패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을 한다 하는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놈의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가상화폐 때문에요. 이 국내 최대 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회원이 134만 명이고 연초와 비교해서 이
4배가 늘었는데요. 엊그제 이 빗썸에 서버가 이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장애를 일으키면서 그 사이에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손해를 본 이 투자자들이 이 빗썸이라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이렇게 지금 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 거래소 본사 앞에서 이 BTC 코리아닷컴이라는 거래소 본사 앞에서 이 서버 전산 장애가 발생한 뒤에 손해가 발생을 해서 이 지금 피해액이 2천억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보상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7,000명 정도가 모여서 시위를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내면 1,000명 이상이 참석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세계 최첨단의 가상화폐, 사이버상에서 존재하는 가상의 화폐를 거래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갖다가 따지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라는 전 근대적인 방식이 동원되면서 소송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그런데도 지금 이 심지어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거래하는 회사의 주식이 치솟고 또 무슨 상장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치솟을 거라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와 관련된 회사들 자체가 지금 주가가 뛰고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등락이 워낙 심해서 일이나 공부, 일상을 다 제쳐놓고 이런 가상화폐 폐인이나 중독증이 되는 사람이 숱하다는 거죠. 그래서 석 달 전에 가상화폐를 시작한 한 사람의 일상이 이 신문에 소개됐는데, 오전 6시에 일어나서 휴대전화로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식은 9시에 시작해서 그래도 오후 한 3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세 확인하더라 늦잠도 못 자고 머리 말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럴 때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못 떼고 사무실에서도 2, 3분 만에 한 번씩 쳐다본다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점심시간에도 한숨 자러 간다면서 혼자 나와가 밥도 안 먹고 이 비트코인 매매에 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도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온종일 비트코인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기분이 요동을 치고, 그 다음에 이 시세를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증이 생기고 분 단위로 수십만 원이 오르고 내리니 초조해서 죽겠다고 합니다. 자,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이 없이 그냥 거래소에서 온라인 상으로만 유통이 되는데, 자, 이걸 이용해 실제로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빵을 하나 사 먹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용의 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내가 이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교환성, 황금성 등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지 못하고 그 화폐를 취급하는 기관이 거의 없는, 다만 주식처럼 인터넷 거래소에서만 사고 팔 수 있는 이것이 화폐인가? 투기 상품인가?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유일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휴대전화로 본인 인정을 하고 계좌를 털기 시작하면 거래가 되는데,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가 100곳이 넘고 국내 주요 거래소들에 상장된 가상화폐가 국내만 해도 10개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별별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 다음에 리플,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거 말을 하는 순간에도 또 신생 가상화폐 아이오타가 사물 인터넷 기반을 해서 또 발행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상화폐가
수백, 수천 가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돈이 된다 하면 이렇게 쫓는 자본주의의 속성으로 볼 때, 이제는 어마어마한 종류의 가상화폐가 난무하게 될 건데요. 자, 그런데 국내 가상화폐 이 정보업체에 따르면 가상화폐 국내 하루 거래액이 3조 원이고, 가장 규모가 큰 빗썸은 지난달 12일 거래액이 6조 5천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13일 코스닥 거래액 5조 7천억보다도 더 많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상화폐라는 것이 투기의 수단으로 굉장히 가격 등락과 폭등 폭락이 이렇게 난무하는, 그야말로 돈 넣고 돈 먹는 도박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주식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 왜? 순식간에 돈을 땄다가 순식간에 날리니까. 자, 우리가 카지노 가서 돈을 따려면 기술이라도 필요한데, 이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만에 15% 등락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져서 이 큰 변동폭을 노린 단타 매매가 지금 몰려다니고 있다는데, 가상화폐는 거래소가 온라인이라서 24시간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오르고 내려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크라 해가지고 15%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가게 되면 거래 중단을 시키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돈을 딸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돈을 다 잃을 것 같기도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죠. 자, 이거 딱 도박 중독자들을 만들기 좋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좀비가 젊은이들 사이에 많죠.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제 나이만 돼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이런 부분에서 주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니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요즘 비트코인을 분할시켜서 이렇게 거래를 하니까요. 비트코인 한 개가 1,000만 원이 넘지만은 0.0001, 즉 1,000원 단위로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부터 모여서 한 반에 5~6명씩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정부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는 이 관계기관 회의를 갖다가 소집을 했고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처는 가상화폐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즉 화폐도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도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본 입장이다. 즉 가상화폐가 나중에 어느 날 몽땅 해킹이 되어서 깡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네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와 범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여기에는 이 정부 관련 기관들이 전부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국회에서도요, 이 문제를 다루는 지금 정무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그래서 가상화폐의 이 이용자를 위한 보호법령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은, 근데 보호법령을 만든다는 것은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법령이나 규제를 만들 필요가 없이 이 문제에 대한 처벌 조항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가상화폐가 천차만별로 온갖 행태, 심지어 무슨 자금을 모으는 회사 설립에 관한 부분, 투자에 관한 부분도 가상화폐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각종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한 각가지 종류의 금융상품화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권화라고 그러죠. 영어로 표현할 때도. 이것이 이제는 가상화폐화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발생할 범죄에 대한 법만 만들어야지
괜히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듯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에서도요, 현재 연준이 아예 패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기존에 난무하는 가상화폐를 싹 정리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계에서는 교환 비용이 들지 않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가상화폐가 튤립 투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투기성을 가진 이런 정부가 보정되지 않는, 즉 가치에 보정이 되지 않는 위험한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도 이 가상화폐 패드코인이 발행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기존의 가상화폐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고위 임원들은 비트코인이 달러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 비트코인은 가치가 안정되지 않았고 보편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말로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개입을 하려면 법적, 기술적, 사생활 보호 문제까지도 다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소액 결제에서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이 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굳이 가상화폐가 필요하다면 미국 연준에서 직접 패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 그 패드코인은 미국 정부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 있겠죠. 자, 한국의 무슨 나쁜 부분은요, 항상 빨리 전파가 돼요. 투기도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심합니다. 부동산 투기부터 온갖 투기가 난무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오죽했으면 한국의 가상화폐 열기를 조명을 하면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겠습니까? 10대부터 70대까지의 한국 국민들이 가상화폐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면서 인구는 미국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가상화폐 거래액은 달러 거래액보다 많다. 한국 내부에. 이 세계에서 가장 한국이 이 투기가 심하고 1년 전에 갑자기 이런 영풍이 생겼는데 이 광풍의 단계에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금융 분석가이자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또 현재 예일대 교수고 책도 많이 쓴 스티븐 로치라는 학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투자자들에게 매우 해로운 컨셉이다. 지나친 상상에 따른 위험한 투기 거품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자신이 여태 봐온 어떤 패턴보다 가파른 수직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자,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미래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고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유통 및 기관 투자자로 인해서 그 가치가 1000%가 올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각종 이 정권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갖다가 출시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출시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주식 정권화해서 그걸 상품으로 내거는 겁니다. 결국 투기판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치 교수는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자체의 경제적인 가치가 부족하다. 모든 거품이 그렇듯이 비트코인도 터진다. 가격이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언젠가 하면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이 힘을 한번 과시해야 되겠다. 어느 날 한번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뭔가 데미지를 한번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어쨌든 정책적인 의혹이 생긴다면,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말하지만은 미국 연준이 달러와
100% 호환을 가지는 비트코인을, 즉 가상화폐를 패드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행을 검토 중인데, 지금은 검토 단계고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머지않아 발행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페인트 모션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국 연준이 직접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현재의 가상화폐는 그냥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내가 그동안에 뭐에 투자를 했는가? 내가 투자한 것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17세기에 네덜란드에 일었던 튤립 파동. 튤립 한 개가 집 세 채 가격까지 올라. 튤립이 터키 등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좀 좋은 튤립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왜 튤립 가격이 비싸지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이게 먹을 수도 없고 단지 보기 좋은 식물에 불과한데 어느 날 꺼져버리면서 나중에는 무 한 조각보다도 가치가 안 나가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가상화폐의 열풍은 기본적으로 이 사이버와 SNS 상에서 투기성과 사기성을 담보해서 과대평가되고 마치 미래에 이런 것들이 집중적인 통용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는 맹목적인 기대를 담보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미래에요. 전 세계에 사이버상에서 비트로 거래되는 이런 가상화폐가 있다면 전 세계 정부가, 단일 정부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일 정부에서 사람마다 일정하게 가상화폐를 나누어주고 그 한도 안에서 쓰도록 이 정부라는 시스템이 보장이 되어야지. 아니, 아무런 가치를 보장하는 수단이 없는데 이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이 어떻게 그게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버상에서 내가 소유했다라는 흔적 그거 하나를 들고 편의점에 가서 우유도 하나 못 사 먹고 신문도 하나 못 사는 그걸 어느 날 그것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돼버리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할 겁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런 소리를 하면 무슨 벤처 기업가니 이 사이버 상의 어떤 이런 사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달라들어서 저 무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마치 말이야 이 기술의 발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옛날에 무슨 러다이트 운동 하던 것처럼 기술 발전을 반대하는 한마디로 영국의 이 농업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목양화를 갖다가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산업혁명을 반대하던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술이 인터넷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원리는 그래도 경제학의 기초적인 인간의 본능의 가치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미국 정부가 연준에서 달러하고 우리가 보정을 할게. 이거는 바꿔주는 가상화폐다, 암호화폐다라고 발행하는 순간에 한마디로 그냥 가치 제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리엄 더들리 총재도요, 지난 11월 29일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상화폐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요, 오늘 오후의 가격 기준으로 1390만 원, $10,000가 훨씬 넘었네요. 기가 찬 일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요, 이야기를 하자면, 프랑스 금융시장청 장관이, 그러니까 프랑스의 금융시장을 전체를 관장하는 장관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프랑스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국가의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위험한 환상이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은 불법 상품을 매입해 불법 소득을 세탁하는 범죄 수단이다. 사이버 범죄를 증가시키며 그에 대한 몸값 지불 용도로 사용되는 수단으로 허구적인
일용품일 뿐이다. 만약에 화폐라고 한다면 극악의 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이 별보배 고둥이라는 조개 껍데기가 열대 지방의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아프리카의 남아시아에, 오세아니아에 4,000년 동안 화폐로 쓰였는데요. 20세기 초에도 우간다에서는 이 고동 껍데기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동 껍데기가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좀 나름대로 희귀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서는 보석처럼 쓰여졌던 겁니다. 이것이 뭐 바지락 껍데기처럼 되면 이게 화폐의 가치를 가질 수 없겠죠. 어쨌든 달러도 지폐든 동전이든 그 자체로 아무런 용도가 별로 없는데, 그게 가치를 가지는 것은 절대로 이 가치가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신뢰, 즉 미국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라는 것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결국은 도대체 그 신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은행도 그치지 않고 카드사도 그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 가상화폐를 거래를 합니다. 안정성이 있다, 무슨 보안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자, 이 컴퓨터에 저장도 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뢰성이 정부나 중앙은행의 관리를 받는 기존 화폐보다 낫다라고 좋은 점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이 끝없이 오를 거라고 믿고 지금 투기를 하는 부분, 왜 비트코인은 총 숫자가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현재 1,500만 개가 켜져 있고, 지금 더 나왔네요. 1,650만 개가 켜져 있고, 이제 희귀해져서 나중에는 다이아몬드처럼 가치가 오를 거다라고 하고, 또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속 쪼개어 가지고 잘게, 그래서 적은 단위를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넘쳐나면 이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재정정책이고 통화정책이 의미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요 국가의 정부들이 마냥 지켜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이런 벤처나 IT 분야의 투기성이 워낙 난무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초반에 이 사기를 주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에서 한번 된통 빼먹고는 이 사람들은 손을 다 틀어버릴 거예요. 아마 미국 정부가 언제 패드코인을 발행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패드코인 발행하면 그거 사지 가상화폐를 왜 삽니까? 그럼 그 순간부터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건데, 그걸 대충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빠이 올렸다가 어느 순간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한국의 불쌍한 젊은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지금 가세하고 있는데요.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무슨 CDS니 뭐 ABS니 온갖 형태의 금융상품을 한국의 은행에, 저기 거제도의 시골 할머니가 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이 근무해가 뭔지도 모르고 샀다가 돈을 날린 사람이 숫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때 중소기업들이 뭡니까? 환율 변화를 이렇게 안정성을 담보한다면서 환보험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상품에 키코미가 그 가입을 했다가 다들 작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결국은 이런 지금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은 한때 광풍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대형 사기 투기 상품이고요. 이걸 주도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빼먹고 사라질 것이고,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쪽박을 차게 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사기다. 미국 연준이 이 공식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다 거품처럼 사라진다라는 겁니다.